한국 기차 중에는 조격을 할 수 있고 누워서 갈 수 있고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특별한 좌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국의 특별한 8가지 기차를 타고 대한민국 한 바퀴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서울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탄 기차는 바로 KTX 이음입니다. 먼저 외관은 기존 KTX와는 다른 색상이었고 최고 속도는 260km로 더 느리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도착지까지는 더 빠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로백의 차이 때문입니다. 기존 KTX는 66초인 반면 제가 타고 있는 KTX 이음은 45초로 더 짧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우등실을 예약했는데 이곳에만 있는 특별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개인 좌석에 태블릿이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속도는 다소 느렸지만 영상은 제대로 재생이 되었죠. 또한 가방을 두어도 널찍한 좌석, 시트는 이만큼 높일 수 있었고 무선 충전기, 콘센트, 그리고 개인 창문과 옷걸이까지 있었습니다. 통로는 이 정도 넓이었고 기차에 자판기도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고장났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변기, 세면대, 휴지가 있었고 물과 비누도 나왔습니다. 거울도 이렇게 있네요. 무엇보다 핸드드라이어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차를 타고 강릉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좌석이 되게 편리했고 그 다음에 내부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아주 잘 자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진짜 온 목적은 커피와 샌드위치를 구매하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대한민국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강릉역에 온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강릉역에서만 탈 수 있는 특별한 두 번째 기차 때문이기도 하죠. 바로 동해 산타 열차인데요. 한국에 있는 테마 열차로 월, 목, 금, 토, 일요일에만 탈 수 있습니다. 좌석 시트는 다소 올드한 느낌이었고 첫 번째 기차와 마찬가지로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차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바로 바다 옆에 철도가 있어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는 잠시 정지를 시켜주네요. 바다 보라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곳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네스북으로 올랐냐면 여기 바다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바로 이렇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차 내부에는 카페 객실도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무언가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구매한 것이었죠. 식사를 하던 중에는 어머니 두 분께서 사진 촬영을 부탁하셨는데요. 촬영을 해드렸고 이렇게 초콜릿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세면대, 비누, 핸드드라이어, 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산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동해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특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어렸을 적 저는 큰 어항이 있었고 그곳에는 각종 열대어를 키웠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들이 사라진 뒤 집에서 어항은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이 작은 어항을 구매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 특별한 바다를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동해, 남해, 서해를 이 어항 한 곳에 모으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로 도착한 바다는 바로 감초해수욕장입니다. 햇빛만 있었으면은 에메랄드 색상이 됐을 것 같은데 동이라서 그런지 파도가 엄청나네. 이때까지만 해도 파도가 아름답다고만 생각했지 오히려 방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파도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생각보다 바닷물을 담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자리를 이동해서 다시 시도를 해봤지만 아쉽게도 조금만 담아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로 탈 기차는 일본에서 만들었지만 한국에서도 탈 수 있는 기차인데요. 바로 누리로입니다. 무궁화호보다 쾌적한 시설과 빠른 가감속을 제공하며 주로 영동선 그리고 동해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바다를 많이 볼 줄 알았지만 오히려 벚꽃을 더 많이 봤습니다. 좌석은 처음에 탔던 우등석 못지않게 매우 편리했고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탔던 열차들에선 확인을 못했지만 누리로에는 와이파이가 구비되어 있었죠. 화장실에는 세면대, 비누, 소변기 그리고 핸드드라이어가 있었고 특이하게도 대변기는 다른 화장실로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좌석 팔걸이에는 간이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근데 딱히 활용성을 찾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과 우드 배터리를 올려두니까 딱이더라고요. 그런데 기차를 3시간 넘게 타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받은 초콜릿을 먹고 다음 기차를 타기 위해 아와역이라는 곳에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신호등은 불이 꺼져 있었고 국내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걸 찾으러 가고 있어요. 오, 이거 전봇대 뭐야 이거. 여기가 이제
마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지가 않네요. 가게도 문이 거의 다 닫혀 있고 이곳은 폐가인가? 그리고 이 건물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심지어 가려던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고 어딜 갈까 돌아다니다 눈에 딱 들어온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간짜장을 시켰고 소스를 부어주고 야무지게 비벼준 뒤 완성. 그리고 제가 감히 맛을 평가해보자면 음식에는 정성 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즉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게 느껴졌고 지금 막 요리를 해서 준 느낌이 들었죠. 물론 맛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경상도 지역이었는데 사투리로 무섭게 말하는 아저씨들이 많아서 얼른 먹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편의점에 들렸다가 기차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탈 네 번째 기차는 바로 ITX 마음인데요. 외관은 KTX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색상은 빨강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차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대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고 시속은 150km였고 내부는 KTX와 꽤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좌석 팔걸이 뒤쪽에는 콘센트가 숨겨져 있었고 USB와 휴대폰 충전 포트도 함께 있었죠. 또한 자리에는 독서등도 있었고 커튼도 내려서 닫을 수 있었습니다. 좌석 시트는 KTX 못지않게 많이 젖힐 수 있었고 공간도 가방을 두어도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건 와이파이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간이 테이블은 꽤나 넓었고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들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간식을 먹기 위해서였죠. 부족한 단백질을 단백질바로 섭취해줬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었고 자판기도 구비되어 있었는데 판매하는 건 물밖에 없네요. 화장실에는 변기, 휴지, 핸드드라이어 그리고 세면대가 있었고 비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양쪽으로 달려 있었죠. 그리고 쓰레기통과 휴대전화 거치대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최종 목적지인 부산 부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남해바다를 가려고 했지만 밖을 나오니 기다리고 있던 건 매몰차게 내리는 비였죠. 그래서 저는 숙소로 왔습니다. 금액은 쿠폰 사용해서 무려 28,000원이었죠. 아침이 됐는데 큰일 났습니다. 실수로 1시간을 더 자버려서 얼른 밖으로 나갔죠. 기차를 탈 때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30분. 하지만 아직 남해바다를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남해바다로 향했고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부산에 위치한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도를 보니까 부산의 위치가 동해인지 남해인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부산 5, 6도를 기준으로 왼쪽은 동해, 오른쪽은 남해로 나뉜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온 송도 해수욕장은 5, 6도 기준 오른쪽에 있어 남해에 속했죠. 확실히 파도는 동해보다 덜 거셌는데요. 하지만 파도의 세기가 불규칙해 바다를 담기가 어려웠죠. 아쉽게도 이만큼만 담고 부산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1분이고 무사히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기차 안에서 먹을 점심을 구매했거든요. 바로 이 버터떡인데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5번째 기차부터 소개해보자면 부산역에서 목포역까지 가는 남도 해양열차입니다. 탑승하자마자 세면대가 보였고 화장실과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변기와 휴지, 거울 등이 있었죠. 통로는 여태까지 탔던 기차에 비해선 넓었고 좌석도 꽤나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사람이 타고 있어 좌석은 뒤로 젖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좌석마다 컵홀더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맨 앞좌석이라 없었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자주 지나갔는데 다행히 조명이 있어 불을 켜고 독서를 할 수 있었죠. 그 밖에도 와이파이, 옷걸이가 있었고 자전거 거치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만 있는 특별한 좌석이 있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구경만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버터떡을 먹었는데요. 식감은 쫄깃한 빵 느낌이었고 연유를 찍어 먹으니 맛이 없을 수 없는 그런 맛이었죠. 그리고 이번 기차를 타면서는 이렇게 산 그리고 다양한 강을 보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목포역에 도착해서는 간단하게 편의점 김밥을 먹어주고 30분 있다가 익산으로 가는 기차를 탈 건데 KTX 말고 다른 고속열차를 탑니다. 바로 SRT 기차입니다. 얼핏 보면 외관이 KTX와 흡사하게 생겼지만 자주색으로 다른 색깔이었죠. 그리고 KTX와 마찬가지로 최고 속도가 300km에 달했고 내부 통로는 다소 좁았습니다. 좌석에는 발판이 있었고 콘센트는 특이한 곳에 숨겨져 있었죠. 기차 자체가 다소 오래된 느낌이었는데요. 하지만 와이파이도 되었고 자판기에는 다양한 음료와 스낵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옷걸이, 변기, 휴지, 핸드드라이어, 세면대 그리고 거울이 있었습니다. 육포를 먹으면서 가다 보니 어느새 익산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열차까지 시간이 남아서 기차역 밖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있는 곳이 보여서 들어가 봤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없었고 가게는 문을 연 곳이 없었죠.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건물을 발견했는데 이곳은 근대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익산역으로 돌아와 7번째로 탑승한 기차는 바로 서해 금빛 열차입니다. 외관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눈에 띄었고 내부에는 식당 칸, 자전거 거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탔던 기차와는 다른 좌석들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누워서 갈 수 있는 좌석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예약할 땐 해당 좌석을 예매할 수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격을 할 수 있는 좌석인데요. 카페 칸에 있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코로나 이후로 해당 좌석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앉은 좌석은 이만큼 젖힐 수 있었고 자리 앞뒤로 콘센트 그리고 옷걸이, 조명, 간이 테이블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까지 됐고요. 세면대는 따로 나눠져 있었고 화장실에는 변기, 옷걸이, 휴지, 거울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차에서 내렸고 대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해수욕장을 가야 되는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미션을 실패하나 싶었지만 그때 버스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종착지인 서해바다에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이번에 기차를 타면서 다양한 바다들을 봤는데 대천 해수욕장은 되게 넓네요. 근데 이 대천 해수욕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모래사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깁니다. 어쨌든 마지막 미션 서해바다를 담겠습니다. 서해 바다는 역시 파도가 되게 잔잔했는데요. 그래서 바다를 담기에 편리했는데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래 구덩이를 파서 바다를 담으면 되었다는 걸 말이죠. 어쨌든 서해 바다는 이만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운행 중인 기차 중 가장 오래된 열차를 탈 건데요. 바로 무궁화호입니다. 최고 속도는 150km이며 내부 통로는 KTX보다 넓은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도 되었고 좌석에는 발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열차인 만큼 커튼도 천으로 되어 있었고 옷걸이도 이렇게 되어 있었죠. 화장실에는 변기, 휴지, 거울이 있었습니다. 무사히 서울 영등포역에 도착을 했고 약 40시간 만에 대한민국 한 바퀴를 돌 수 있었죠. 특별한 바다를 완성했지만 매우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